오늘은 복소수의 53페이지인데 복소수라고 하는 애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 좀 할게. 오늘 너네 이제 어제 모의고사 봤잖아. 점수는 다 이제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시험 보기 전에도 얘기했지. 너무 시험 점수 연연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 그리고 선생님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일단 잘 보기는 했어. 뭐랄까, 오히려 지금 경연이가 조금 아쉬움이. 근데 이건 이제 도형 파트가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이건 이해하겠고. 모의고사는 있지. 시험 전에도 얘기했잖아. 100분 동안에 30문제를 푸는 그 수능에 좀 적응을 해라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야.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번 시험범위랑 겹치는 애들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써야 되는 거라던가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 이차함수에 관련된 얘기, 이런 애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좀 참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 학교 선생님들이 좀 보기는 하거든. 아직 시험 문제 내기도 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거고. 이제 소위 고등학교 이제 왔으니까 모의고사의 점수가 내 전국적인 위치가 된다. 요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게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 정말 몰라.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쭉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때 얘기했잖아. 점수 바뀐 애들 되게 많다고.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고1 때 성적이 고3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해. 내신은. 특히 내신은. 근데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는 많이 바뀌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는 등급이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한 네다섯 개가 바뀌는 케이스도 꽤 많거든. 그럼 그 바뀌는 경우들은 대부분 뭐냐면 마음가짐인 것 같아. 공부를 왜 하는 것 같아? 대학 가려고. 그럼 대학은 왜 가는데? 취업하려고. 그치.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실이야. 현실이야. 너네도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현실을 좀 알아야 되거든. 흔히들 그러잖아. 중학생 때는 너 어디 대학 갈 거야? 서울대요. 이러다가 고1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고 싶어요가 됐다가 이제 고2 되면은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라고 하다가 고3 되면 대학만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참 슬프지만 이제 현실을 아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 와중에 좀 고민을 해보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돼? 우찬이의 말대로 일단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왜 좋은 직장에 가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잘하네. 사람들은 있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가 없어. 면접관 입장에서 한 사람을 면접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해. 좀 이렇게 길게 하는 데도 있고, 짧게 하는 데도 있고. 긴 데는 막 30분, 1시간 면접 보는 데도 있어. 짧으면은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끝나는 데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대학에 들어가는 면접이든 기업에 들어가는 면접이든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보통 평균 말고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냐? 1분 안에 결정이 돼. 대부분. 나머지 시간은 내 생각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야. 면접이 짧으면은 보통 인턴 기간이 좀 있어.
수습. 한 2, 3개월 해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사람 괜찮으면 이제 정직원 돼서 쭉 쓰는 거고, 막상 해봤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따르는 거야. 근데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가 좋은 거냐?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열심히 생활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갔겠지. 이 사람이 정말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근데 그렇더라도 지나 보면은 이 말이 참 와닿거든. 친절한 거는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나쁘잖아. 그러면은 친절할 수가 없어. 너네 친절함의 기준이 뭐 같아? 그냥 대우가 아니야. 그냥 생각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약간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다 퍼주는 거. 그게 과연 친절한 걸까? 맞아. 어떤 사람한테는 그 친절함이 부담일 수도 있어. 친절하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A를 좋아하고 B를 싫어해. 그럼 얘한테는 B를 안 주고 A를 주는 거야. 근데 얘는 A를 싫어하고 B를 좋아해. 그럼 얘는 A를 안 주고 B를 줘야 돼. 이걸 내가 기억하느냐야,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윽박질러서 공부시키는 게 잘 되는 애가 있고, 그냥 천천히 기다려주면은 스스로 하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친절해, 그래도 내가 따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제일 큰 기준이 그냥 선생님 생각이야.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서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 나 되게 차별 심한 사람이라고. 왜? 얘는 알아들어? 알아들으면 넌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야, 안 되면 이거까지 해야 돼, 넌. 가면. 안 돼? 아, 그러면 있지. 너는 요거 하지 말고, 야, 얘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건 외워서라도 해보자.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교재를 만들어서 줬다라고 해서 이걸 다 풀어야 되느냐? 아니야.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거를 열심히 따라가다가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문제 연습을 못하면 오히려 성적 떨어지는 거거든. 이거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느냐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친절함이거든. 근데 이걸 하려면은 그만큼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 영리해야 돼.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게 좀 돼.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성실하든 머리가 좋든 해야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내가 기업을 굴리는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을까? 대학은 어디를 갔을까? 이 사람 교육관계가 어떨까?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보통 좀 나중에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은 그냥 너 그동안 어디에서 일을 했니? 경력을 먼저 보거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 갈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요구해. 대학 졸업증. 좀 서류를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학이랑 관련된 거. 대학 졸업증, 성적표, 이런 거. 그리고 고등학교 생기부 달라 그래. 너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가. 그럼 성적을 보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고등학교의 생기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출결 상태하고 교우 관계야. 이 사람이 정말로 생활을 잘 했느냐. 혹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었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무단결석이 없나?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맡겼는데 나 기분 나빠. 그러고 그냥 탁 튀어나가 버렸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명문대 졸업증. 선생님 이런 얘기도 해준다. 너네 연세대에 캠퍼스에 있는 거 아니? 인천에 캠퍼스가 있어. 미래대라고. 미래 캠퍼스라고.
점수 차이가 꽤 나. 서울에 있는 본캠은 뭐 지금 너희들 내신 말고 예전 9등급제로 봤을 때 한 1.1, 1.2 정도 돼야 들어가. 근데 인천에 있는 미래캠퍼스는 조금 운 좋으면은 3점대 초반도 들어가. 아직은 개념이 잘 안 서서 저게 뭔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차이가 심한 거야. 원래 3점대 성적이면 10대 대학 못 가. 근데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에 뭐라고 찍혀 있느냐? 연세대학교 졸업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아니고 그냥 연세대학교 졸업이야. 그러면 내 성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을 막 찾아봤는데 뭐 아직 1학년이니까 조금은 멀리 있는 얘기지만 딱 봤을 때 야 내가 이 성적이면은 지방을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은 그 소위 말하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있지 준비가 돼야 되잖아. 최소한의 기준선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맞추기 위한 거야. 그리고 좀 잔인하게 하나 얘기를 하자면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정말로 재능이 있어. 뭐 소위 말하는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얼굴이 원빈만큼 잘생겼어. 공부 왜 해? 그냥 길 가가지고 모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아니지. 요즘엔 개인 방송 잘 돼 있잖아. 유튜브나 인스타나 요것만 해서 인플루언서로 살아도 먹고 살아. 근데 아니잖아. 아유, 아닌 건 아니잖아. 그치? 운동 잘해? 운동하는 애들 보통 연습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정말 운동하는 애들을 가서 보면은 하루에 한 6시간, 적으면 6시간, 많으면 한 12시간 운동만 해. 보통 하루에 웨이트 2시간, 몸 푸는 거 2시간, 그 다음에 본 운동 몇 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된대. 그냥 막 운동하고 그냥 탁 하면은 몸이 풀어진다고. 이걸 또 정리하는 운동이 따로 있어. 그렇게 하는 애들 중에서도 프로로 가는 애들이 몇 없다고. 정말 거긴 진짜 피라미드야. 대표팀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어. 정해져 있잖아.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야. 미술은 되게 슬픈 얘기인데 노력하는 애를 재능있는 애가 잡아먹더라.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 근데 와 재능을 잡을 수가 없더라. 그쪽은. 미술을 한 번도 안 배웠대. 내가 감각이 있어. 못 이겨. 대학까지는 어떻게든 가거든. 노력해서. 그 다음 길이 없어.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해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 남들보다 특출난 뭔가가 있으면 그거 하면 돼.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나마 뭔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물론 공부도 재능의 영향을 받아. 진짜 머리 좋은 놈들이 있어.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놈들. 수학 문제 푸는데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네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은 그냥 1%. 우리 학교의 1등이 아니라 그냥 전국급급 걔네들이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영재고로 빠졌어 이미.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거야. 버텨보는 거야 그냥. 수학이 힘들다고 얘기해. 맞아, 수학 되게 힘들어. 근데 내가 어제 올려준 영상 봤니? 혹시?
내가 보다가 너무 공감이 돼가, 내가 진짜 이런 말 좀 해주고 싶은데. 근데 내 말로 하면은 안 들어먹을 거 아니야. 아이씨, 맨날 그냥 자기 얘기하겠지. 근데, 그래도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선생님이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니들도 한번 좀 공감 좀 해줘라고 딱 올려준 거란 말이야. 나는 사실 수학을 가르치고 싶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 할 수가 없어. 당장 다음 달에 중간고사잖아. 좀 심하게 얘기해서 중간고사 만약에 니네가 말아먹었어. 그냥 쉽게. 중간고사를 말아먹어가지고 모의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가 확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한 3등급 정도 나왔다.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너네 3등급이면은 대학 가기 솔직히 힘들어. 4등급이면 포기해야 돼. 물론 1학년 처음 시험에서 4등급 가지고는 아직 모르기는 해. 등급은 시험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합쳐서 한 학기에 하나 나와. 그러니까 내가 1학기 수학을 3등급으로 마무리를 지었어도 2학년, 3학년 가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 커버는 돼.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만약에 니네가 중간고사 봤는데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과연 학원을 보낼까? 저 학원 보내봐. 저 인간한테 들어봐야 별거 없네. 너네 부모님이 그냥 학원을 때려치게 할 거라고. 그럼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가르쳐야 되지. 어떤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뭔가 되거든. 나중에는 이게 힘을 못 써. 내가 이 동네 와서 수업 보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거. 그래서 대학 가기가 힘들어. 내가 다른 지역에 저기 보면 알지만 소위 말하는 학군지에서 좀 많이 수업을 했었거든. 그런 동네에서 수업해보면은 애들이 그래도 수학을 좀 하려고 좀 고민을 하는 게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당장 성적이 안 나와도 그 바탕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이게 조금 개화할 때가 많아. 대부분. 그렇게 개화하면은 2, 3학년 등급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수능이 잘 나와. 근데 지금은 일단 대입 시스템 자체가 내신을 계속 잘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업하는 것들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알려줘. 야,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이거 이렇게 풀면 돼. 특히 중학교 때까지. 너네 학원 다녀봤으면 알겠지만 고민할 시간을 많이 안 주지 않니? 이거 모르겠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 공식 갖고 와서 써봐.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맨날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야? 야,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여기서 잘 모르겠어. 야, 그럼 이거 비슷한 거 요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사실 이게 수학 공부하는 거야. 왜? 이거 왜 해야 돼? 왜 갑자기 검산식을 써야 되지? 왜 나머지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게 돼. 그럼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지금 해야 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와. 예를 들면 내 성적에서 원래 내 실력은 막 40, 50 사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야, 외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한 60까지는 나올 수 있어. 80 이상 절대 안 나와. 왜? 이유를 모르거든.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21년, 22년도 이후로 수능이 기저가 완전히 바뀌었어. 다 신유형이야. 고민을 해야 돼. 못 풀어. 원리는 똑같은 건데 그게 이거다라는 걸 못 알아봐. 못 풀어. 그럼 진짜 내신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만 공부를 하면은 내신에서도 80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 거기서.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4월
초, 중순 지나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수업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당장 너네들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맞추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야,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 이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방법을 외우게끔 시켜야 돼. 내 입장에서. 하면서 난 되게 슬플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얘들이 나중에 이걸 기억할까? 외운 거잖아. 이해한 게 아니잖아. 이해한 게 아닌 걸 그냥 쓰면은 지금 너네들이 어제 모의고사 보고 중학교 대학 이런 게 있었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때는 외웠으니까 풀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무 슬프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너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왕 내가 다른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럼 공부라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했잖아. 빨랐다 늦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의 태도가 중요해. 공부를 할 때 당장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암기하면서 가는 거는 이해를 할 거야. 나도. 그렇게 수업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들 있잖아. 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 거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 이유를 좀 이해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한번 해봐봐. 너무 많은 걸 도전할 필요 없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 이해하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아. 하루에 하나만 해. 우리 지금 시험 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거든? 한 달 조금 안 남았다. 그럼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은 그래도 한 20몇 개 정도의 유형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이해돼? 내가 그래도 조금 이건 이해할 만한 것 같아. 하루에 2개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루에 2개씩 하는 거야, 그냥.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힘들다? 그리고 탈락? 하기 싫어. 금방 하기 싫어져. 선생님이 지금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선생님 스스로 홍보하는 걸 되게 못해. 배너 처음 만들어봤어. 왜? 그 전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지역을 너무 확 옮겨버리다 보니까는 와, 그리고 여긴 학원 시스템이 이래서 나에 대해서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어. 블로그를 써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 엄두가 안 나.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런 선생님도 이제 이런 거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 시도를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잘 안 돼. 어려워. 오케이. 다 이해해. 하루에 하나만 이해할 생각을 해봐. 하루에 하나만. 선생님이 오늘도 이제 복소수 얘기를 하면서 몇 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외워야 되는 애들은 알아야 돼. 근데 외워야 되는 거 말고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를 하루에 1개, 2개 정도만이라도 해보자라는 거야. 그거를 쌓아가야 돼. 알겠지? 당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줄여서 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복소수 봐봐. 복소수는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있는 애잖아. 그 다음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켤레 복소수 이런 얘기들은 그래도 기억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좀 써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가 같아. 무슨 뜻일까? Z가 실수라고 하는 뜻이야. 왜?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하고 같아. 그럼 A가 사라져. 넘기면 2BI가 0이 돼. B가 0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실수밖에 안 나가. 비슷하게 더한 게 0이면
0 아니면 순호수가 돼. 괜찮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i하고 a 빼기 bi를 더했더니 0이 됐어. 없어지거든. 그래서 2a가 0, a가 0이네. 그럼 bi만 남아. b가 0이면 그냥 0이 되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허수 부분만 남으니까 순호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니? 근데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씩. 실수다, 제곱한 게 0 이상이다. 허수다, 순호수인 경우는, 자, 이 순호수, z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제곱이 음수인 거는 순호수일 때만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z제곱이 실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 제곱해서 실수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얘가 원래부터 실수였거나 순호수였거나 그럴 때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있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잠깐만. 내가 지금 숫자를 막 써놔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나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실수 부분.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이게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a제곱 빼기 a 빼기 6i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전개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냥 나눠준 거야. 제곱이 실수다. 자, 제곱이 실수다. 원래부터 실수였거나 순호수였다. 자, 제곱이 실수야. 얘가 0이면 순호수. 얘가 0이면 실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0이 된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0이 된다.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나와. 다음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다. a 더하기 2, a 빼기 3이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3이 돼야 돼. 겹치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3이 되면 될 것 같아. 요거 맞니? 지금 한 건 뭐냐면 z제곱이 실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은 거야. 자, z-6i가 실수가 된대. 그러면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지.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돼. 6i를 더 빼야 돼. a제곱 빼기 a 빼기 6i 빼기 6i가 0이 되거든. i 날려서 계산해 보면 a제곱 빼기 a 빼기 12가 0이 돼야 돼. 맞니? 그럼 이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거 잘못 썼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 아니면 4가 돼야 되는데 겹치는 게 없잖아.
미안해, 문제 잘못 만들었어.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저걸 동시에 실수를 만들 수 있는 A가 없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돼?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조건이 뭐냐. 제곱이 실수야? 아, 실수 아니면 순허수였어. 뺀 게 실수라고? 아, 그럼 얘는 순허수가 돼야 돼. 만약에 이거를 요렇게 바꾸면은 답이 하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좀 붙일게.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게 여기에다 6i를 더하니까 a제곱 빼기 a가 0이 돼야 돼. 잠깐 이것도 안 되나? 곤란한데? 난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찾았어. 미안해, 얘들아. 플러스 4i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가 될 거거든. 겹치는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겹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답인 거야. 둘 다 실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a가 있느냐? 있네, 하나. 이게 답인 거야. 괜찮니? 요런 거. 그 다음에 Z랑 Z바를 더하면 요건 무조건 실수가 돼. 왜냐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은 2A가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는 0 이상인 실수가 돼. 왜일까? 편례복수수랑 곱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될 거야. 괜찮니? 네. 자, 봐봐. a 더하기 bi하고 a 빼기 bi를 곱하면 합차공식 쓸 수 있지?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이 돼.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됐니? a, b는 실수다라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요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복소수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부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지. 루트 a, 루트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 얘는 a도 0 이하, b도 0 이하란 얘기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고 나와. 그러면은 분자는 0 이상이고 분모는 0보다 작아야 돼.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등호는 없어. 괜찮니? 자, 우천이는 요거 기억나니? 그래서 요 문제도 꽤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이따가 문제 하나 풀어줄게. 그 다음에 복소수를 다루면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건 순환에 대한 얘기. 순환은 무슨 얘기냐면은 i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다시 곱하면은 다시 i가 되지. i의 거듭제곱은 4개가 반복이 될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씩 끊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 여러 개를 더하는 거든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든 4개짜리가 기본이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1 더하기 i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 1. 자,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더하면 2i만 남아. 괜찮니? 얘는 뭐가 될까?
이렇게 되지. 분모는 얼마가 돼? 2가 돼. 분자는 뭐가 될까? 얘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2i가 돼. 그럼 뭐가 돼? 이거 마이너스 i가 돼. 뭔가 분수로 나오면은 실수어부터 하고서 계산하자. 그래야 우리가 편해질 거다. 괜찮니? 요런 걸 좀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분모는 뭐가 돼? 2가 돼. 분자는 뭐가 돼? 2i가 돼. 그래서 그냥 i가 나와. 괜찮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있지? 2번 문제 잠깐 봐봐. 딴소리 한다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 정말 딱 3문제만 보고서 쉴게. 녹화도 그냥 끝내고. 알겠지? 2번 Z가 A 플러스 BI라고 돼 있어. 그리고 Z제곱 빼기 Z가 실수래. 이 상태에서 얘를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어떤 복소수가 실수잖아. 그러면은 얘의 켤레복수랑 똑같아. Z제곱 빼기 Z가 실수라고 돼 있지? 그러면 Z제곱 빼기 Z라고 하는 애는 Z제곱 빼기 Z의 켤레복소수랑 같은 게 돼. 이건 이해돼? 이건 이해됐어?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의 켤레복소수랑 똑같은 거야. 이건 이해돼? 됐어? 이 녀석이 실수래. 그럼 이 녀석이 켤레복소수. 그냥 전체에 켤레복소수 붙인 거.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거. 됐어? 근데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건 각각 켤레복소수를 해서 연산을 해도 똑같지? 이건 기억나? 기억에 뭐라고 나와 있어? 얘가 실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놈 실수야? 얘네들 똑같아? 그럼 얘도 실수야.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괜찮아? 사실은 니은을 하기 위해서 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잘 봐봐 이제. 니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은 Z제곱 빼기 Z는 Z바의 제곱 빼기 Z바가 된다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고 Z제곱 빼기 Z바의 제곱은 Z 빼기 Z바가 돼. 뭘 쓸 수 있어? 제곱 빼기 제곱. 합차공식. 그치? Z 플러스 Z바 Z 빼기 Z바. 요게 Z 빼기 Z바라고 나와. 근데 처음부터 얘는 실수가 아니다. A, B가 실수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수가 아닌 복소수거든. 그럼 요거를 뺀 게 0이 되지는 않겠지. 요건 이해됐니? 봐봐. 여기에 A, B가 0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A가 남아있으니까 순허수 아니고 B도 남아있으니까 얘는 실수가 아니야. 허수야. 맞니? 그러면은 이 복소수는 실수가 아닌 허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얘하고 A 빼기 BI는 같을 수는 없잖아.
요게 Z바가 되는데 Z랑 Z바가 같지는 않잖아. 뺀 게 0이 될 수는 없겠지. 이해 안 됐어? 우찬이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안 된 것 같은데? 자, 우찬아. 어디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진짜? 그럼 이걸 약분할 수 있다고, 그냥. 0이 아니면 지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Z 더하기 Z바가 얼마다? 약분하면 여기 뭐가 남아? 1이 남아. 그래서 Z랑 Z바의 합이 1이 돼. 이해는 돼? 어떤 이상한 덩어리가 있어서 실수야. 이게 기본인 거야, 이게. 기본 원리는 쟤야. 아, 실수면 켤레복수에서 똑같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럼 디귿은 얘랑 얘를 곱해라 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기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2A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우리는 A가 실수 부분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에다가 0이 아닌 뭔가를 더했어. 근데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양수 아니야? 4분의 1에다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4분의 1보단 크겠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돼. 과정은 이해됐어? B가 단수인 거를 B가 아니고 B제곱. B제곱이 제곱했잖아. 딴 거 없어. 제곱했잖아. 그래서 양수야. 0은 아니니까. 우찬이도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4번. 요 얘기하고 싶어서. A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대. 루트 A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거든?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1은 양수다? 맞니? A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A 플러스 1은 양수야. A가 1보다 작으니까 A 빼기 1은 음수야. 그러면 요 녀석은 양수고 요 녀석은 음수가 돼. 1 빼기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수는 그대로 냅두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하나 밖으로 빼면서 i라고 쓰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빼서 i라고 쓸 거야. 괜찮니? 얘는 양수니까 그냥 냅둬. 얘는 음수니까 밖으로 빼면서 i라고 써주는 거지. 됐니? 근데 이거 두 번째 보면은 A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음수니까 요걸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1 빼기 A.
그럼 요건 양수거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i로 빼고 안에다가 양수를 남기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러면? 그럼 봐라. 루트 a 플러스 1, 루트 a 플러스 1 곱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a 플러스 1이야. 왜냐면 양수거든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a, 루트 1 마이너스 a 곱하면 그냥 1 마이너스 a야. 양수기 때문에. i제곱이 뒤에 따라오면 돼. 괜찮아 여기까지는? 자, i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 그걸 얘한테 곱해주면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돼서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끝나. 괜찮니? 이 문자로 나와 있어서 다루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 양수로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좋아. 양수로 만들어서. 괜찮니? 딱 3개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딱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7번. 요거는 조금은 좀 기법?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방법을 좀 외워서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식이 복잡하게 주면은 뭐부터 하라고 얘기했었어? 실수학. 뭐 곱해야 되니? 1 더하기 i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할 거야. 분모가 얼마가 돼? 분모는 2가 돼. 분자는 뭐 별 수 있나 하나하나 전개해야지. 3 더하기 3i 빼기 i 빼기 i 제곱은 얼마야? 그치,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2분의 4 더하기 2i가 되고 결국 2 더하기 i라고 나와. 그러니까 z라는 애는 2 더하기 i가 돼. 괜찮니? 지금 구해라 라고 한 게 뭐냐면 z의 세제곱 빼기 4z의 제곱 더하기 5z 더하기 3의 값인데 물론 저 z 자리에 그냥 2 더하기 i를 대입해서 전개해도 돼. 근데 이게 차수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 약간 귀찮아져.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고 싶냐. z가 2 더하기 i면은 이 i 부분, 허수 부분만 남길 수 있게 식을 좀 바꿔서 z-2는 i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건 이해됐니? 양변을 제곱할게. z제곱 빼기 4z 더하기 4는 얼마? i제곱 마이너스 1 넘기면 z제곱 빼기 4z 더하기 5는 0. 어때? 그쵸, 아예 똑같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똑같이 준 거고 좀 다르게 준다 그러면은 z제곱을 4z 빼기 5라고 써서 대입해도 돼. 그래서 전개. 아니면 나눠버려도 돼. 자, 나누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식을 z제곱 빼기 4z 더하기 5로 나누면 몫이 z가 되고 나머지가 3이야 이런 뜻이야. 검산식이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네? 그럼 0 곱하기 얼마 해봐야 0이잖아. 그럼 남는 건 3만 남게 되는 거지.
요건 좀 괜찮니? 얘는 이런저런 문제에서 좀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 사실 여기에서 뭐 인수분해하는 거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요 안에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문제들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하자.